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8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파미셀이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바로 파미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 한번 보실게요. 파미셀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1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은 파미셀이 일단은 강세인 것은 이제 원숭이 두창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7,000명 정도가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과거죠. 가까운 과거에 2020년도에 코로나를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 원숭이 두창으로 해서 팬데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대처를 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두창이 어쨌든 코로나처럼 공기 중 감염이 일단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고 접촉에 의한 감염, 그러니까 감염력이 전면력이 좀 낮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기 중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기처럼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꼭 접촉, 그러니까 이 접촉만 차단하게 되면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과거에 메르스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진짜 높았었는데 대신에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전염력은 상당히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주 관리만 잘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중론이었고, 여의도 성모병원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숙주 관리를 잘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면 이 메르스와 원숭이 두창은 같은 바이러스는 아니지만은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치사율 측면을 떠나서 일단 전염력이 높지 않다라는 거, 성접촉에 의한 말 그대로 전염면 되지만 않는다라면 이것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숙주를 빨리 찾아서 이 사람들을 관리만 잘하게 되면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들 성접촉에 의해서 퍼지다 보니까 조금 시시하게 되면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지금 원숭이 두창의 가장 큰 리스크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그 감기 증세로 인한 경증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수포가 발생이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수포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그 피곤할 때 보면은 코미치라든지 이렇게 피부에 수포 발생되잖아요. 이게 결국 면역력과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원숭이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면역력 관리는 본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아프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면역력을 높여서 면역력을 통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백신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바이든 같은 경우도 4차까지 접촉했지만은 코로나 걸려버렸죠. 그리고 백신이 나올 때 초반에 백신이 출시가 됐을 때는 감염을 막는 거라 그랬는데 이젠 중증을 예방하는 거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걸리는 게 아니라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거라면은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본인이 면역 관리만 잘하게 되면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증으로 넘어갈 정도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만 맞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이라면은. 자, 뭐 어쨌든 관건은 면역력 관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본인 스스로 면역 관리를 일단 1차적으로 내 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면역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 바이오 기업인 키메릭스의 천연두 치료제 브린스 도포비르에 들어가는 핵심 중간체 HDP-토실레이트를 독점 공급하게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트에서 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의 GS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1차 상승 나오고 조정 거치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또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다가 기간 조정 양상 이후에 다시 마지막 시세가 나왔거든요. 지금 한번 잘 보세요. 파미셀 같은 경우도 차트를 좀 보시면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1차 상승 나왔죠. 그러면서 가격 조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서 바로 쏠지, 그러니까 하루 쉬어주고 바로 쏠지 어찌 될지에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끝이 날지 더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냐가 관건이겠죠. 지금 GS라는 방금 종목을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이 종목도 어쨌든 1차 상승 나오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도 보게 되면 이전 1차 상승 때보다는 거래량이 좀 약해요. 약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기간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양상 거치고 이후에 한 달 볼 수 있는 텀을 만들게 되면서 마지막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7,000명인데 이게 뭐 10만 명 가게 된다라면은 시세가 그때 가서 폭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차트로 대응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순수하게 차트로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은 원숭이 두창이라는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 바이러스는 사람이 통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은 이게 메르스처럼 전염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주 관리만 잘하게 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관리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시세는 여기서 끝이 나겠죠. 하지만 관리의 영역에 떠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동성애자들 중심에서 퍼지고 있는 그 부분들인데 동성애자들이 그걸 감추게 된다면은 또 양치가 벗어나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폭발적 증가를 하던 여기서 관리가 끝이 나던 중요한 건 기간 조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고객 한 건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미세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기간 조정이 나온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 바이러스 이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2세기 달에 가니 많이 우리나라도 지금 탐사선을 보냈죠? 보낸 상황에서 우주로 뻗어나간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참 대응이 쉽지 않다는 걸 보게 되면은 안타깝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은 이 단일 가닥에 아래쪽 붙은 염기서열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서 이게 확정 반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변이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변이가 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미셀은 기간 조정 기다리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가 되느냐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